자, 이번에는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경찰 출신이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그 행정안전위원은 아니시기 때문에 어제 청문회는 참여를 안 하셨지만 그래도 예, 같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김창룡 후보자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적격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적격 인물이라고 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경찰대학 3년 후배이고요. 아, 예. 그래서 같이 근무한 경험은 없지만 옆에서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12만 경찰이라고 하는 큰 조직을 이끌어야 될 경찰청장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 자질 이런 예. 것이 필요하죠. 예. 그런데 어제 우리 국회 행안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한 능력과 자질 이외에 또 이제 인품도 훌륭합니다. 제가 같이 근무는 안 해봤지만 여러 경로로 대화도 나누고 또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예. 그 지금 김창룡 후보자가 이제 과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시절에 그 이제 청와대 파견돼서 같이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기를 보면 뭐 그 내년 보궐선거나 대통령 선거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청장인데 이게 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 아니냐 이런 반대 입장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아는 김창룡 후보자는 그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은 물론 이제 그런 의혹을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김창룡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경찰 조직을 이끌 사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경찰 출신으로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서범수 의원하고도 이제 집중적으로 나눴던 게 이제 그 고인이 이제 그 망자가 되셨기 때문에 사법적으로는 수사를 할 수 없는 공소권 없음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 차원에서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것이 맞죠. 네. 그것은 이제 상식에도 부합하고 또 법적으로도 예컨대 재판 단계에서도 피고인이 사망하면은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기각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의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도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리하게 되어 있고 네. 현행 법령상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죠. 다만 공소권 없음 결정이 타당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조사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네. 모두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것이 항상 타당한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한번 공소권 없음이 타당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진상조사 필요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해봐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경찰에게 수사의 권한, 조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이 사안이 과연 지극히 예외적인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때는 아직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요? 그래서 즉 사망 경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했죠. 사망 경위 조사를 했고 성추행 피고소 사건 이 자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리가 현재까지 상황에서 볼 때는 타당하다. 그런데 이후에 전개된 상황에서 이것은 특별히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범위 내에서 진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그때는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제기되는 의혹 정도 가지고는 공소권 없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가지고는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피해자 쪽의 고소 내용이 그렇게 정확하고 정밀하지 않다라는 평가십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고 예컨대 경찰에서
성추행의 방조 또는 은폐 또 뭐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은. 그런데 이제 고소 사건 자체는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는데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것을 진상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좀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어떻게 이제 서울시로 흘러 들어갔느냐, 뭐 이게 이제 계속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경찰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박원순 전 시장께서 본인이 이제 피소됐다고 하는 사실을 글쎄요, 여러 경로로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 경로라는 것은 내부에서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내부에서 이런저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접했는데요. 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적어도 이제 어제 경찰청장 청문회를 보면 경찰 내에서의 유출 가능성은 유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후보자가 답변했는데요. 그래서 경찰의 가능성은 후보자가 거짓말로 했을 리는 없고 해서 그것은 없다고 보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야당이 의혹 제기하는 것처럼 청와대가 박 시장 측이나 박 시장에게 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은 의혹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고소고발 등이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문제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경찰이 수사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고소고발이 검찰에 접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소고발에 접수돼서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중으로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조사하는 걸 한번 지켜보면서 경찰이 추가적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판단해도 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연결한 김에 다른 문제 좀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좀 짧게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하고도 이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몇 번 언급됐던 사건이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거에서 저희도 이제 며칠 전에 뉴스 세계 시간에 일단 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이 딱 한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 사정이 뭔가요? 수사라는 것이 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진실 규명을 위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또 불러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아무리 보내봐야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안 하고 또 수사 대상은 현직 검사인데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일반인 같으면 안 오면은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 신병을 확보할 텐데 현직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청구될 리도 없고 그 경찰이 무슨 방법으로 수사합니까? 그러니까 수사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결을 아무런 수사를 진행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종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경찰이 수사를 죄가 없어서 종결한 게 아니고 수사를 열심히 해본 결과 혐의 없음이 아니라 수사를 아니죠. 열심히 못해서 혐의 거죠.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수사를 할 수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는데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 출범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이런 사안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게 만약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여기서 다시 그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현직 검사의 부패 비리 의혹인데 경찰이 검찰의 방해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걸 수사하라고 바로 공수처가 뭐 여러 가지 이 존재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공수처의 존재 이유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죠. 현직 검사들에 대한 부패 비리 또는 직권 남용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이죠. 그래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담당 검사에 대한 어떤 그 조사라고 하는 건 만약에 공수처로 넘어간다고 했을 경우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사건들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라든지 증거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남아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이 궁금증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남아 있죠. 그래요? 예컨대 계좌 기록이라든지 어떤 통신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남아 있고 또 당사자들의 진술이 있으니까요. 예. 당사자들의 진술과 뭐 계좌 기록 또는 통신 기록 뭐 이런 걸 통해서 입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이게 공수처 출범하면 공수처에서 이거 다시 그러니까 파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확고하게 그러니까 확신하시는 겁니까? 예. 이분이 경찰이 죄가 없어서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게 아니고요. 예. 수사를 진행할 수단이 없어서, 즉 검찰의 어떤 그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거나 수사 지휘권을 가진 검찰에 의해서 현직 검사의 수사 진행이 어려운 현재의 형사소송 제도에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건을 종결한 것이잖아요. 진상을 규명해야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의원님 저희 신분정리는 참 끝나셨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벌써 국회의원 임기 개시 전에 사직서가 수리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 의원 면직 처리가 되었죠. 말끔히 다 이제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럼 뭐 의원 면직 처리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순리에 따라서 의원 면직 처리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의원이었습니다.